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립의 문희정입니다. 이학봉입니다. 자, 오늘은요 조금 심각한 주제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 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특례 부여입니다. 이름도 굉장히 어려운데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이와 관련된 실증 특례 부여를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를 위해서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 약국 외에도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2021년 10월에 한 의약품 도매상 업체가 특례를 신청했는데요. 이게 이번에 권고 결정이 나온 겁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풀어보자고요. 우선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진료하는데 약을 쓰잖아요. 그럴 때 동물용 의약품이 아니라 인체용 의약품을 쓸 때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의약품은 이제 인체용 의약품이 있고 동물용 의약품이 있습니다. 같은 성분의 약이라 하더라도 인체용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게 있고 동물용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게 있습니다. 물론 인체용으로만 허가받은 약 성분도 있고요. 동물용으로만 나와 있는 약 성분도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 진료를 할 때는 필요한 모든 의약품이 다 동물용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분들이 동물 진료를 할 때 인체용 의약품을 구해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처음에 위클립에 타기 전에 동물병원 견학을 갔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기억이 나요. 와, 인체용 의약품도 사용을 하는구나.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실증 특례가 약국 외에 의약품 도매상에서 구매 가능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다시 말해서 지금은 동물병원이 도매상에서 의약품 주문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예전부터 계속 문제였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이제 약을 만듭니다. 이 약이 의약품 도매상을 거쳐서 이 도매상에서 병원, 의원, 그리고 약국으로 갑니다.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물병원에서 동물 진료를 위해서 인체용 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제약회사, 인체용 의약품 도매상, 여기서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매상이죠. 약국을 거쳐서 약국을 통해서만 사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유통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병의원처럼 도매상에서 바로 약을 구하지 못하고 동물병원들은 꼭 약국을 거쳐서 구매를 해라. 요건데 이번 실증 특례는 동물병원에서 특례를 신청한 도매상에서도 인체용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한 거죠. 얘기 들으니까 아유, 왜 이걸 이제 해줬지? 굉장히 합리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통 과정을 거치면 사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사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체용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이제 사람이 복용할 목적으로 약국에서 구매하는 경우와 이 똑같은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처방하는 경우 이제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유통 과정도 하나 늘어나고 건강보험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동물병원에서 동물 진료에 필요한 이 인체용 의약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동네에 있는 모든 약국에서 갖출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수의사가 이 인체용 의약품이 지금 필요한데 구하지 못해서 제때에 동물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제 동물복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우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도매상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면 이 동물병원 수의사가 미리 도매상에서 내가 필요한 약을 주문해놓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자료를 보니까 호주,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도 인체용 의약품을 반려동물 치료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동물병원 전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온라인 도매 업체들이 동물병원에 직접 동물용 의약품과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권고 때문에 의약품 공급의 효율성이 이제 높아지고 구매 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거라 이제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우려되는 부분도 몇 가지 있습니다. 기존에 문턱이 이제 없어지는 건데 뭐가 또 우려가 되죠?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게 약사법을 아예 개정을 해갖고 이 유통 과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실증 특례를 이제 신청한 해당 업체한테만 이걸 적용을 해주는 거잖아요. 해당 기간 동안에 이 업체만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동물용 의약품 이 업계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체용 의약품 회사들 그리고 동물용 의약품 회사들을 비교를 해보면 인체용 의약품 회사에 비해 동물약품 회사들이 좀 영세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약 사용이 사람한테 훨씬 많이 되니까. 시장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동물병원에 인체약이 더 싸게, 더 쉽게 공급이 되면은 동물용 의약품 업체들이 경쟁이 이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글로벌 동물용 의약품 회사들 있잖아요. 굉장히 큰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한국 시장이 워낙에 지금도 작은데 동물복지를 위해서 약을 출시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동물복지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인체용 의약품 공급이 수월해지고 인체용 의약품이 동물병원에 더 쉽게 공급이 되다 보면은 아예 그런 동물용 의약품 좋은 약을 한국 시장에는 출시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을 짚어주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규제가 또 강화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증 특례를 허용하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죠.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수의사들 중에서도 대부분 요 실증 특례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존에 좀 말도 안 되는 규제를 받아왔으니까 유통 과정에서.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실증 특례를 허용을 해주면서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 추가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도 동물병원에 이제 인체용 의약품이 공급될 때 약국에서는 의약품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있고요. 심지어 동물병원에서는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할 때 어디서 이걸 샀는지 구매처, 얼마나 샀는지 구매량, 언제 샀는지 구매 일시, 사용량, 얼마 썼는지 그리고 남은 양, 재고량을 인체용 의약품 출납 대장이라는 곳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동물병원 현실을 고려할 때는 말도 안 되는 큰 부담이 작용하는 규제거든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관리 체계를 더한다?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규제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수의사회도 이번 실증 특례에 어느 정도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여기에 출납 대장보다 더 강화된 규제가 추가된다면, 전제 조건이 된다면 실증 특례에 반대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이고, 저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왜 이 얘기들에 동물복지가 우선적으로 얘기가 되지 않는 건지가 사실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걸 개선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옥상옥이라고 더 큰 규제를 만든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더 낫죠. 그러면 문제 있는 상황을 저희가 계속 끌고 갈게요.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문제 제기가 돼왔던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이제는 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논의 그리고 제대로 된 대책이 좀 마련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위클리 베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